안녕하세요. 동네병원 안내사 김원장입니다. 조원장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건데 좀 미뤘죠 제가. 성조숙증. 네, 제가 왜 미뤘냐면 너무 복잡해요. 근데 저희는 오늘 뭘 중심으로 얘기를 할 거냐면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괴담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조숙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춘기 발달. 뭐 우리 그냥 사춘기가 왔어. 뭐 이 사춘기라기보다는 2차 성징이라고 하는 것이 또래들보다 이제 빨리 오는 거를 조숙증이라고 하죠. 감별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성조숙증의 정의는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 만 8세 이전에 첫 번째로 보이는 가슴 발달, 가슴 몽우리가 만져지는지 그게 기준이고요.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애매한데 고환의 사이즈가 4cc, 요게 4cc거든요. 요거는 고환을 보는 이 도구예요. 9세 미만, 여자아이들보다 한 살 더 많죠. 그 만 나이로 9세 전에 4cc 이상으로 보일 때 사춘기 발달이 또래보다 일찍 시작되었구나 라고 할 수 있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남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여자애들이 그때면 이제 막 부끄러우니까 가슴도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거꾸로 저한테는 남자애들이 고환 잘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강제로 막 이거를 내가 여기서 벗겨서 하면 할 순 없지. 이 아이는 너무 또 트라우마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요 4cc라는 요 부피가 제 엄지랑 되게 잘 맞아요. 엄지 사이즈랑 잘 맞는데 제가 다른 엄마들이랑 비교해보면 뭐 약간 사이즈가 엄지 크신 분도 있고 그래서 그 손가락에 좀 맞춰드려요. 요 엄마는 요 손이랑 잘 맞네요. 그래서 한 마디 정도로 해가지고 봤을 때 고환을 살짝 요렇게 움켜잡아 본 정도가 4cc는 훨씬 넘는 것 같은데 이러면은 이제 조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전이 또 약간 있습니다. 빨리 가는 집이 있어요. 우리 집은 전반적으로 조금 빠른 집이다라고 하는 게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엄마들이 초경을 언제 했는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엄마는 초경을 늦게 하셨는데 아빠가 이 키가 내가 초등학교 때는 거의 뭐 반에서 제일 큰 키였는데 그때 멈추고 더 안 컸다. 네, 그런 경우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건 아빠가 좀 빠른 집일 수 있어요. 집안의 분위기를 좀 타고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집이 좀 그렇다 그러면은 역시 조금 긴장을 더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많이 하시는 질문의 괴담 중에 하나가 저거예요. 성장 호르몬을 하면 애를 빨리빨리 키워가지고 이 2차 성징이 빨라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게 괴담이에요. 뭐라 그럴까? 축이 다른 느낌? 근데 이게 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냐면 실제로 조숙증이 있는 아이들이 또래 친구들보다 좀 빨리 크고 있잖아요. 그게 헷갈리시는 거예요. 환자를 끌고 감에 있어서 정말 뭐 키가 작아서 성장 호르몬을 투여하는 친구 근데 얘는 막 빨리 가는 친구는 아니야. 그럼 성장 호르몬만 주면 되니까 괜찮아. 엄마 아빠 키도 크고 이 아이의 최종 키도 이제 뭐 나쁘지 않아. 괜찮을 것 같은데 다만 너무 빨리 가고 있는 조숙증이 진단된 친구야. 그러면은 억제하는 주사를 맞게 돼요. 성조숙증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일정 기간의 치료를 하면 나의 예측키에서 많이 손해보거나 그런 일들이 없고 여자 친구들은 확실히 이제 티나는 게 초경이 빨라지니까 그거에 대한 이거를 좀 미룰 수 있으니까 좋죠. 가장 복잡한 케이스는 내가 현재 너무 키가 또래보다 작고 예측키도 크지 않은데 근데 조숙증이 맞아. 진단이 됐어. 이러면은 참 이게 두 가지를 맞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춘기 발달은 빨라지지 않게 한쪽에서는 빨리 크지만 하는 거를 하고 있고 성장 호르몬 같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성장 호르몬만 주는 경우보다는 자라는 속도가 약간 덜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신장을 나의 그냥 내가 가질 수 있는 이제 맥스를 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쨌든 한 가지만 하는 것보다는 사실 아이도 힘들고 뭐 이제 과정도 복잡하고 좀 길어질 수 있지만 같이 해줘야 되는 환자들이 좀 있죠. 성장 호르몬 하면 이거 오히려 이렇게 부작용으로 빨라지는 거 아니야? 이거는 괴담이에요. 호르몬이 항상 어렵고 복잡한 이유는 단계가 이렇게 있어요. 맨 처음에 이제 사춘기 발달이 이루어질 때쯤에 시상하부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전까지는 약간 몸에서 유전자에 있는 거죠. 유전자에서 아직 이 나이가 되기까지는 이걸 하지 마 하고 막고 있다가
사춘기 발달이 시작이 되면 그때 이제 뿅 스타트가 되면서 신호가 시작이 돼요. 뇌에서부터 시작된 신호에 따라서 단계별로 다음 단계의 호르몬 조절, 그 다음 단계의 호르몬 조절 이렇게 이제 단계가 가니까 결국은 요거를 이용한 치료를 하게 돼요. 진성 성조숙증이냐를 검사하려면 적어도 병원에서 2시간 반 정도 검사하시게 되거든요, 아이들이. 근데 이제 검사 방법이 아픈 거는 2번. 왜 2번이냐면 처음에 한번 라인을 잡아내요. 내가 베이스로 가지고 있는 호르몬이 얼마인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극을 해서. 네, 자극을 합니다. 이 자극을 할 때 주사를 피하로 주게 되는데 역시 피하 주사도 좀 따갑겠죠? 그때 좀 아프고 그 다음부터 약간 그 축이 깨어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성성 조숙증 아이가 맞다면 그 자극 때문에 다음번 그 호르몬의 발달이 깨어 있는 게 펑 이렇게 결과로 나와요. 갑자기 푹 상승하는 그래프를 그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우리가 얘는 맞습니다 아닙니다를 판단해 드리게 돼요. 근데 그 진성성 조숙증인 아이들의 경우는 축을 활성화시켜서 보잖아요. 그냥 한 번만 검사하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거는 이제 베이스라인만 보는 건데 거기서는 올라가 있지 않은 경우에 네, 이미 축이 활성화돼 있다면 지금 당장 내 호르몬의 농도가 되게 높지 않더라도 얘는 곧 이게 진행이 되는 애기 때문에 치료를 시작하는 케이스가 되거든요. 2번째 계단 그거예요. 2번째 계단은 뭐냐면 검사를 처음에 한 게 올라가 있지 않았다 그랬는데 이걸 꼭 해야 되냐. 네,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이거를 기반으로 한 것만 보험 적용을 해줘요. 최종적으로 어떤 호르몬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거를 자극하는 호르몬이 하나 있고 얘를 자극하는 호르몬이 또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는 이 호르몬이 조직에서 역할을 하는 건데 위에 있는 호르몬이 나오지 않으면 얘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위에 있는 호르몬을 자극을 해서 얘가 나오는지를 보는 그런 테스트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얘를 줬을 때 얘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보는 거고 도핑 같은 경우 테스토스테론 같은 경우를 외부에서 많이 주입을 하면 최종적으로 나온 호르몬이 많아지니까 이 위의 호르몬은 결국 안 나오게 돼서 기능이 떨어진다고 하는 거거든요. 호르몬 관련해서는 이 위쪽의 호르몬까지 다 고려를 해서 생각을 해야 돼서 되게 복잡하고 현재 정상이라고 해서 괜찮은 케이스는 아니에요. 자극을 해봤을 때 어떻게 변하느냐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시상하부에서 GnRH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근데 얘네가 이제 약간 박동성이 있는 거예요. 펑. 그러면 그 아래 단계에 나오는 LH라고 하는 호르몬이 또 그 박동에 맞춰서 뻥뻥뻥 가요. GnRH라고 하는 것들의 어떤 박동성을 깨는 게 사실 치료예요. 그냥 무디게 만드는 거죠. 그 리셉터 자체를. 그래가지고 일단 혼란을 주는 거야. 너무 사춘기가 일찍 와서 이 두 개 맞아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자궁벽이 발달을 하고 초경이 시작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잠깐 혼선을 주는 거죠. 그게 이제 치료의 원리가 됩니다. 진단이 된 친구들은 보통 이제 4주에 한 번씩 병원에 와서 주사를 맞게 돼요. 제형이 1개월 단위로 하는 게 있고 3개월 단위로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사실 이 3개월 단위도 효과 면에서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이제 치료를 하면서 좀 보다 보면 이 3개월을 안 보고 있을 때 혹시 억제가 덜 되면 어떡하지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어요. 왜냐면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면서 얘가 키는 잘 크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좀 뭐 중간에 이벤트는 더 없었는지 이런 거를 보는 건데 3개월에 한 번 만나면은 확실히 로컬 의사로서는 좀 불안한 감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 병원에서는 아직은 다 그 한 달짜리만 하고 있는데 병원의 접근도가 좀 떨어지는 지역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방에 사신다든지 그랬는데 큰 병원 찾아가야 된다. 그런 상황이면은 이제 3개월짜리로 하시기도 하고 그런 거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단 기준은 아까 남자아이 만 9세, 여자아이 만 8세라고 했는데 저학년 엄마들 머릿속에 뭐였냐면 3학년 생일 전에 해야 돼요. 3학년 생일 전에 해야 돼요. 이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 얘기는 왜 그러면 3학년 생일이면 만 9세예요. 여자아이들은. 만 8세 이전에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진단 기준이 되는데 이게 시작이 언젠지 모호한 상태로 중간에 발견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년의 유예 기간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준을
계속 바꿔야 한다라는 논란이 계속 되고 있어요. 조숙증을 진단받게 되는 비율도 점점점 늘어나고 실제로 초경의 나이가 조금 낮아지고 있는 거는 맞거든요. 진단되는 비율이 많아져가지고 치료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는 친구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과연 이 유예기간 1년이 맞냐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여자아이들은 3학년 생일, 그리고 남자아이들은 4학년 생일 전에 하면 만약에 진성 성조숙증일 경우에 급여 적용이 됩니다. 여자아이들은 이게 뭐 제가 딸 키우는 입장에서 그런지 좀 되게 공포스러운 게 있어요. 얘가 이 2차 성징으로 인해서 뭐 초경을 일찍을 하면 이 애기들이 그거를 관리를 할 수 있을까? 그치. 이런 공포가 좀 있고, 남자애 같은 경우에는 별 문제 없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여자아이들이 훨씬 더 많아요. 단순히 사춘기가 빠른 거냐, 이거 외에 작은 비율이지만 좀 무서운 질환들도 있거든요. 이 호르몬을 몸에서 나오게 하는 어떤 종양이 있다든지, 이 남자아이들의 비율이 그게 더 높아요. 그래서 남자아이들이 너무 뭐 지나치게 빨리 크거나 골연령이 막 너무 빠르게 가거나 사춘기 발달도 빨라진다라고 할 때는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저도 대학병원에 보내게 되는 케이스가 훨씬 많아요. MRI를 찍어야 되는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남자아이의 조숙증이랑 여자아이의 조숙증은 그런 개념에서 좀 다르긴 한데, 정말 조숙증이 맞다면 이거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가 되게 큰 부분이 돼요, 치료에. 실제로 뭐 정말 행동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도 생기고, 단순히 그냥 몸의 변화가 아니라 또래 친구들과의 문제, 학교 문제 이런 게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초경 관리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있거든요. 실제로 학교에서 그 성교육이 5학년 때 너무 늦어. 5학년 때 이루어져요. 적어도 전반적인 걸 좀 알고 또래 친구들이랑 같이 맞춰가는 게 좋으니까 그거를 이제 발맞추어 주려고 하는 게 치료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진단하는 나이도 치료를 딱 고려했을 때 너무 일찍 시작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시작을 했을 때 조금 여유를 가지고 미룰 수 있다 그러면은,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골연령을 보고 12세 반 정도, 골연령 12세 반, 남자아이들은 13세 반 정도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라는 이제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기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게 하는 게 또 뭐 이제 선생님들이 조절하시는 거예요. 아직 조금 다음번에 검사할게요, 뭐 이렇게 미루기도 하고. 사실 이 검사는 사실 저희가 할 말이 많은데, 검사와 치료까지 조숙증은 정말 어떤 병원의 그런 이득이 없지. 그쵸, 이득이 이득이 진짜 거의 없습니다. 병원과 의사는 사실 이득만 가지고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어디서 권유를 받으셨을 때 이놈들이 이걸 팔아먹으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맞아요. 권유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김 원장님 말씀을 하신 것 중에 애들이 다 크고 2차 성징이 있을 나이가 왔는데, 그치. 맞는데 우리 애기 조숙증이니까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도 좀 그치. 있대요. 예. 5학년인데 가슴이 나오기 시작해서 안 나와도 이상한 거예요. 이제 막 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가 이제 집중해서 좀 그 모습을 봐야 되는 경우인 것 같아요. 제 환자 중에 그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4학년이고 초경이 시작이 됐어.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부랴부랴 오신 거예요. 너무 놀라셔가지고 아이가 너무 성숙해. 그냥 뭐 잘할 수 있어. 네, 너무 잘할 수 있어. 이 그런 조숙증에 대한 지금 드리는 일련의 설명을 다 엄마랑 같이 이제 했거든요. 근데 아이가 이제 듣고 있다가, 선생님 근데 이거 제가 그냥 감당할 수 있으면 큰 문제는 아니지 않나요? 유인이죠. 다행히 키도 그냥 예상 키가 나쁘지 않았어요. 정신 상태가 어른이야. 약간 빨리 갔다 뿐이 아니라 정말 그냥 성장이 그냥 잘 된 아이예요. 그런 경우는 사실은 꼭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 네. 여자아이들 만 나이 12세, 남자아이들 만 나이로 13세, 요 정도의 이제 치료를 종결을 하게 돼요. 더 오래 맞추고 싶어요. 막 우리는 보험 이런 거 상관없이 더 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역시 이것도 그다지 권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시기에 딱 그냥 권하는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규모로 연구하신 교수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조금 더 찾아보긴 했는데 1988년도부터 2003년 사이에 태어난 이제 여성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거를 보니까 실제로 이제 88년도에 평균 초경하는 나이가 13세였는데 2003년에 태어난 그 여성분들은 12.6세.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연령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건 맞죠. 이른 초경을 같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른 초경의 그런 상관관계를 봤더니 당연히 더 많아지겠죠. 이른 초경을 했던 군에서 우리의 비만도를 확인을 했더니 비만도가 이제 높은 사람일수록 이른 초경일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조숙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유전적인 성향도 있고 뭐 특발성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비만을 예방하는 거는 맞죠. 비만 세포라는 것 자체가 이 호르몬 교란을 일으키면서 성조숙증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살이 찌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많이 오시는 것 중에 하나 또 그거예요. 태어나자마자도 있고요. 이때쯤에 가슴 몽골이 만져진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성조숙증은 아니고 그냥 정말 유방 조기발육이라고 하는 진단명이 있기도 하고 그냥 아기 때 있다가 없어지고 이 보통은 한 2돌 정도까지 해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괜찮아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2돌 아래에 있는 아이들이 이런 거를 주소로 내원할 때는 지금 아까 왜 복잡한 검사나 이런 거를 막 그 2돌짜리한테 시키는 게 아니고 일단 경과 관찰입니다. 음모나 겨드랑이 털만 한 가닥 났어요 하면서 이제 오시는데 다른 사인이 아무것도 없어. 전혀 없는데 정말 털만 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 물론 검사를 하긴 해요. 왜냐하면 2차 성징의 중요 사인 중에 하나니까. 시상하부에서부터 발달하는 그 축이 활성화돼 있지 않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케이스에서는 부신 호르몬만 올라갔을 때 그럴 때는 그럴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아이들이 이 축이 활성화돼 있진 않으니까 조숙증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조금 또래 친구들보다 좀 사춘기가 일찍 올 수는 있다. 실제로 언제 검사를 했어. 그 이제 자극 검사를 했는데 여기서는 안 나와. 2차 성징 사인들이 하나씩 보인다 그러면은 보통 뭐 대학병원에서도 그렇고 한 3개월 뒤에 다시 할까요? 뭐 이렇게 약간 짧게 잡기도 하세요. 속옷에 피가 묻어 있었다. 호르몬 발달이 시작이 된 건지 애매한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특발성으로 질출혈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더 감별해야 될 거는 그 외의 상황들인 것 같아요. 외부 생식기 출혈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항문에 뭐 출혈이 있었다거나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거고 학대의 정황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봐야 되는 거고 다른 어떤 사인 없이 질출혈만 있었다라고 할 때는 사춘기 발달보다는 다른 외부적 부인과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게 정말 괴담이 많잖아요. 뭐 먹으면은 뭐 석류를 먹으면은 율무차 율무 먹으면 좋다. 근데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음식이랑 딱 연관된 어떤 건 없다고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래도 두유는 굳이 먹이지 마세요라고 얘기하긴 해요. 콩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우유도 되게 많이 물어봐. 우유 많이 먹으면 오히려 너무 빨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시는데 사실 장점이 더 많아서 우유는 포기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콩도 그렇고 우리가 그냥 뭐 식사하는데 들어가는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데 두유는 이거를 좀 압축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소플라빈이라고 하는 게 많이 들어있어서 사실 두유는 굳이 먹지는 억제 주사를 맞으면 나중에 성인이 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괴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나중에 생식 능력이 혹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질문하시는 경우 충분히 걱정할 수 있어요. 괴담이라기보다는 걱정. 근데 사실은 괜찮습니다. 안정성이 입증된 치료죠. 치료를 시작하고 중단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이제 중단을 하고 나면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래서 보통은 약을 끊고 한 12에서 18개월 정도 있다가 초경을 하게 된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다만 그건 있어. 치료를 하다 안 하다 해. 그러면 안 하는 이만 못해. 그렇지. 네. 안 하는 이만 못해. 안 할 거면 안 하는 거지. 뭐 처음에 조숙증을 미룰 거예요 했는데 애가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그만뒀다. 다시 해볼까? 다시 할까? 이러면 아까 왜 그 박동의 주기를 무디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오히려 가속시킬 수 있는 거예요. 치료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걸 권하시는 선생님이 있다. 역시나 이거 뭐 병원에 막 되게 이익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아이를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걸 거예요. 치료를 하자고 권유를 받는 케이스에는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뭐 치료 권유를 받으셨거나 하면 더 적극적으로 네, 치료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동네병원 하는 의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